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우리 시대의 양심, 어떤 목소리로 서울광장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인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올리면 여러분 정말로 열화 같은 뜨거운 동지애로 이분들을 박수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공무원을 한 적이 있어서 행시 출신 개그맨이다 보니까 이름을 딱 들으면 본의 아니게 그분의 삼행시가 떠오릅니다. 우리 시대에 실천하는 지성, 행동하는 양심. 이분 앞에 전자를 붙이지만 저는 전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살아 숨쉬는 양심으로,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교수로 자림하고 계신 우리 시대의 진실과 정의, 이분에 대한 국민적 표창 원합니다. 표창 교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표창 교수님을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교수님. 벌써 앵콜이 나왔어. 뭐가 앵콜이야? 고맙습니다. 요즘에 개그맨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렇게 웃기시니까.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표창 교수님은 바른 말씀 하시다가 이리저리 불편해서 경찰대를 나오셨지만 이분 한신대학교 재직 중이신데 멀쩡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현우 씨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었는 데 대해서 스승으로서 답하신 우리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님이신데 제 마음대로 허락도 안 받고 한번 삼행시를 줘봤습니다. 조국에 성공한 대통령들이 반드시 나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교수님, 조성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다음에 모실 학생은요 67, 80년대 저희 386 민주운동 하셨던, 학생운동 하셨던 선배님들, 여기 정청래 의원님도 계시지만 너무 감사했고, 저는 팔각본으로서 17년 전에 MBC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방송한 제 개그 코너 제목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의도 대자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쓰고 MBC 라디오에서 아침 출근길에 어떻게 했냐면 선배님들의 그 민주 학생 버전으로 여의도 대자보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진정 행복하십니까, 어쩌고 저쩌고 3분짜리 개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18년이 지난 오늘에 저의 한참 후배지만 우리의 이 학생이 국민들에게 정령 안정하냐고 우리들의 안부를 물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감동을 주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이 주류가 돼서 현명하게 우리나라를 이끌기를 바랍니다. 주현우 학생 어서 오십시오. 만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는 스승도 화답했고 같은 대학생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응답을 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라고 하는데 강력한 훈남으로 구태를 벗어던질 우리 시대의 강력한 훈남 강훈구 학생 어서 오십시오. 박수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추우니까 지역 말단적인 얘기는 빼고 핵심 본질로 짧고 굵게 멋지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육성으로 직접 인사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첫 가보년 말의 해, 말이 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표창 교수님께서 직접 섹시한 목소리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올려주십시오. 표창 교수님. 동료 시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띠입니다, 말띠. 올해 표창원 교수님의 해입니다, 여러분. 가보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표창원 교수님. 자, 허락도 안 받았는데 조국의 성공한 대통령을 꿈꾸는 조성대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에 있고, 현재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조성대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네. 저희끼리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안녕한 걸로. 네. 앞으로 안녕한 세상을 만들 거니까. 어때요? 강훈구 학생, 저 선배가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 줬는데 마음에 좀 들었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은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저 애드립으로 그냥 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면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하는 학생이고 전공이 뭐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 1분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 올리시죠, 국민 여러분. 1분이나 주신 네, 거예요. 30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제 인기를 담당하고 있는 강은구라는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기 학생이군요.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주현우 씨가 대자보를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첫날 이제 응답 대자보를 붙이고 그 다음부터 안녕들 하십니까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덕분에 이제 기말고사를 굉장히 이제 안녕하지 못하게 보고 네, 지금 방학 기간은 이제 최대한 이제 안녕하게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저도 알겠습니다. 말띠라서 올해를 참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가문연을 맞아서. 예. 자, 그리고 정말 우리 누리꾼들의 역습으로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인사 올리고 있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 온라인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직접 자필로 쓴 아날로그 대자보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을 물었던 정말 보고 싶었던 학생 주현우 학생의 목소리로 직접 인사를 들어보시죠. 예. 예, 저희가 항상 여쭙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예, 안녕하시냐고 물었던 주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현우 학생. 예. 저기 주현우 학생도 네. 그 민족고대. 예. 예. 근데 저 선배가 유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예, 계시긴 합니다. 두 학생은 뭐 제가 딱 보기에는 월락 선량하고 착해 보여서 혹시 고대 들어갈 때 뭐 부정입학 같은 건 저희 있습니다 그런 거.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네. 혹시 뭐 학교 관계자와 공모하거나 뭐 서류를 조작하거나 본인들은 모르지만 혹시 학교 관계자 부모가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 대단히 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저 경찰대 우리 표창 교수님. 네. 뭐 교수님도 많은 경찰 예비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받아오셨겠지만 교수님도 이제 경찰대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경찰대 혹시 부정입학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소문은 좀 있었습니다. 진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동기나 선배 중에 누구의 아버지가 뭐 고위 관료라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헛소문으로 드러났고요. 일단은 실력으로 들어간 걸로. 네, 이거 불가능하죠, 시스템상.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신대 조성대 교수님,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응답을 하지 않으시네. 저 옳은 말씀하시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단 나오셨는데 우리 조성대 교수님은 괜찮으세요? 한신대학교에서? 예, 한신대는 좀 진보적인 학교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활동을 권장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한신대학교 국민의 이름으로 저기 함께하겠습니다. 자제분들 한신대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홍보지를. 네, 반갑습니다. 한신대도 부정입학 같은 거 없죠, 그러면? 글쎄요. 저한테 잘 보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 중국에 유명한 칭화대라고 있죠, 교수님. 근데 우리나라도 청와대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부정입학생이 있는데 네. 자꾸 자기는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댓글 때문에 학생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분이 계신데 이제 본인은 모르는데 학교 관계자하고 아직 서류도 정확하게 체크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학칙이나 아니면 원칙과 상식이나 경찰법에 의해서 해석을 하신다면 이 부정입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학칙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학칙에 의한 조사에 따라서 혐의가 드러나면 그 행위는 형법상의 그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또 수사에 들어가서 구중을 하고 기소를 해야죠. 그렇군요.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공짜일 때는 더욱더 큰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 부정 고맙습니다. 입학생은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현우 학생의 안녕하십니까 대자보에 응답을 했어요. 네. 처음에 그 대자보가 이렇게 일파만파 수백만 국민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어떻게 감이 오셨습니까? 노리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땠어요? 전혀 예상은 하지 못했죠. 그 물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건 사실 물음이 중요하기보단 모두가 안녕하지 못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때요? 강훈구 학생은 그 대자보를 보고 읽어갈 때 그때 첫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현우 학생의 대자보에. 네, 저는 사실 이제 저희 학생회를 하고 있는데 학생회에서 대자보를 철도파하고 관련한 대자보를 붙였었어요. 근데 주현우 씨가 쓴 대자보를 보고 아 내가 대자보를 저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아 참 되게 후회가 많이 됐는데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술을 한잔 하시고 학생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럼 나도 2인자라도 해야겠다 생각으로 그날 솔직히- 밤에 예, 솔직히- 새벽 4시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어요. 새벽 4시에. 네. 정말 조 교수님이 보시기에 죄송합니다. 조 교수가 아니고 정 교수신데 성함이 조성대 교수다 보니까 이제 웃는 거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이 시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공지영 작가나 이회수 트위터 대통령이나 우리 표창원 파워트리언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올린 글도 영향이 있지만 무엇 때문에 지난 가을 겨울에 우리 주현우 학생의 그 아날로그 자필 대자보가 이토록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해석이 되셨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는 못 볼 거 많이 보고 살았는데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서 우리 삶이 참 녹록치가 않아서 많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주현우 학생의 그 아날로그 그 글이 우리 가슴을 좀 울린 게 아닌가. 이래 말하면 재미없죠. 알면서 왜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왜 섭외됐는지 아, 제가 알겠습니다. 이해가 알아서 되지 주십시오. 않습니다 지금. 근데 내용은 너무나 참 좋았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조성대 교수님의. 근데 이런 게 정상입니다. 일부러 막 억지로 해석하고 어렵게 말하는 것보다 아니 그 조국 교수를 착각해서 저한테 연락한 게 아닌가. 설마요. 빨리 사과하세요. 예? 조국 교수님이 더 키고 더 잘생겼습니다. 네. 우리 근데 조성대 교수님도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고 표창 교수님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경찰대 교수가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내용을 담지 왜 굳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까지 국민들에게 원칙과 상식을 얘기하고 또 합리적인 보수 혹은 대중적 진보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지금 많은 팬들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나 정치적인 편향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위와 말씀을 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위 커밍아웃 하시고 국민들께 그 절절한 목소리를 낸 다음에 지금 외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팬들이 많은데. 근데 혹시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뭐 제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면 그동안 그렇게 까불어대진 않았겠죠. 대통령 내려와라. 그렇게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죠. 전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예. 고맙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철도 파업이라든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왜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로 하시면서 철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하시면 되지 뭐하러 파업하십니까? 욕 들으시면서. 예. 그렇죠?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 그 직을 유지하고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었고 네. 또 그 상태에서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께 파급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파업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지지하고 동의했습니다. 아직 학생으로서는 직업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주현우 학생이나 강원도 학생 그죠? 어차피 본의 아니게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 전에 우리 민족고대 우리 김예슬 양이나 많은 친구도 있었지만 앞으로 아마
언론도 주목할 거고 우리 주현우 학생의 앞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사는가 하고 지켜볼 건데 향후 뭐 진로 계획이나 직업이나 하는 일을 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글쎄, 사실 그거는 저한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이걸 쓰기 전에도 청년 세대들이 취업이 어려웠다는 거는 사실인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부강해지고 나라의 부가 늘었다고 하는데 왜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건 굳이 청년 세대뿐만 아니고 노년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뭐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해 나가겠죠. 다만 이제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될 건가, 이거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생각이 없어요? 네, 진로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그 아까도 대자보를 제가 먼저 학생의 이름으로 썼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대자보들을 1년에 몇 장씩 써면서도 항상 저는 내부에서는 회의감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해도 사람들 뭐 자기 할 일만 하잖아, 관심 없잖아, 맨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운동을 하면서 되게 저 자신이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자보 한 장에 이렇게 3,400명이 우리 학교 후문에 모이고 같이 이제 서울역까지 가고 몇 천만 원이 모금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저도 이제 좀 이제 바뀐 제 자신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낙담하기보다는 먼저 이제 제가 좀 이제 먼저 얘기하고 같이 나가자,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삶을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 번 그 말씀을 쓰겠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도 외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분들이 SNS를 통해서 또 이렇게 대자보 아날로그 공간을 통해서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 소위 6대 신문 방송사 또 이런 언론에서는 뭐 이남정 열사에 대해서도 뭐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로 이렇게 왜곡을 완전히 시켰고요. 실제 유서가 존재하고 플랜카드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더 대중적이고 진실되게 다가갈 저희들의 채널, 커뮤니케이션 채널,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뭔가 더 돌파구가 있는 뭐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글쎄, 일단은 저는 이남정 열사의 그런 사망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너무 돌파구 찾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촛불 시민들의 힘, 꾸준히 모여주신 것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하느냐, 청와대로 진격해야지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모여주신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녕을 하시니까 대자보에 대한 그런 반응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또 뭐 방송이 또 언론이 외면하고 있지만 그 안에 계시는 개개 기자분들, PD분들, 제작진분들은 안녕하지 못하거든요. 그분들 계속 마음이 불편하시고 양심에 계속 찔림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사도 계속 조금씩 아마 톤이 달라질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매체,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 꾸준히 대자보 붙여서 안 되면 또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플래시몹도 좀 하고 또 모여서 인터넷상에 이야기도 올리고 그냥 계속 노력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힘이 안 나십니까? 이 말씀이? 예. 반응이요. 보니까 청와대로 진격하고 싶은 반응이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좀 생각을 바꾸심이 지금 굉장히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저봐. 제가 24년간 진격을 막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진격하면 안 됩니다.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80년, 70년대 이후에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제3의 물결 중에 한국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제 공고화 단계를 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정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격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될 곳은 조금 전에 그 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정 입학한 사람이 있으면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때때로 정식적인 기관이 조사를 못할 때는 특별기관 만들어서 조사하거든요.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힘을 이 특별검사제를 이렇게 도입하는 곳으로 좀 모아서 제대로 된 수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민주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계론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일단 진상규명하고 그러려면 특별검사가 실체적 진실 팩트를 밝히고 나면 국민들도 알아서 진격하시겠죠. 제 생각입니다. 근데 부호가 나눠지면 힘이 빠지니까 일단 특검으로 우리 지나가실 때 껌을 살 때도 아저씨 특검 주세요. 특검을 씹는 걸로. 이제 주제를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워낙 추우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게 좋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말 중에 저쪽에서 나온 말이 SNS를 통한 유언비어를 통해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쪽에서. 현우 학생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27년 동안 본 가장 나쁜, 질 나쁜 악질의 유언비어는 뭡니까? 말하는 걸 허락받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걸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기회에 모두가 다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 학생은 어떤 유언비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그 독일인 학생이 대자보를 쓴 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은 참 통치하기 쉬우시겠다고 그 선거할 때 레토릭이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 그다음에 국민이 행복한 사회 사실 이게 정말로 모호한 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것이야말로 저는 유언비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니 지금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제가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참 나쁜 학생 제 수첩에 적어놓고 손보겠습니다. 고대 강원구 이놈이고. 아닙니다. 비슷하게. 아무튼 개그맨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요즘에. 우리 조 교수님 보시기에 옛날부터 광우병 때도 괴담이다, 뭐 방사능 오염도 걱정 마라, 먹어라 안 죽는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SNS 유언비어 사회 혼란 때문에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인지 방송통제위원회에서 김현정의 뉴시스, CBS 또 여러 국민들의 정상적인 보도를 하는 뭐 JTBC, 손석희 뉴스도 중징계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도 국민들이 주류 언론의 눈가기가 아직은 열려 있고 이거 좀 우리가 접점을 찾을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가 많이 후퇴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국제적인 그 기관에서도 한국 사회 표현의 언론의 자유가 많이 후퇴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대자보 만들어야죠. 얼마 전에 중앙대 그 청소 노동자들에게 중앙대에서 자보 하나당 뭐 100만 원씩 벌금 매기겠다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벌금 같이 내죠, 뭐. 예. 더 많은 자보 써서 자유로운 국가 만들어야죠. 더 많은 대자보 씁시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많으신가 봐요. 예. 자, 우리 선배 두 교수님께는 조금 정치적인 얘기 여쭤보고 그 다음에 좀 일상적인 거 여쭤볼게요.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근데 예정대로라면 올해 6월 달에 지방자치를 이끌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뽑습니다, 교수님. 근데 새누리당은 자유선진당과 통합도 했고 친박 친이도 굉장히 잘 뭉치고 경고하고 강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당은 민주당도 있고요. 또 진보 쪽에 몇 가지 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만 하고 있지만 또 새 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의원 신당도 생길 것 같고 6월 지방선거는 저희가 해야 할 것 같고 국민들로서는 보수적인 새누리당 한 후보가 있을 거고 만약에 각 지역구에서
민주당, 진보 쪽에 여러 당, 그리고 안철수 신당까지 생기면 선택이 3, 4, 5, 6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표 교수님께서 그 당과 관계된 분들과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30초씩 나눠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지방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오로지 뭐 국정원 사건의 진실만 관심이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그 새누리당이 지방선거까지 모든 그 논의를 끌고 가서 지방선거에 승리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면죄부로 삼으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응 세력인 야당은 너무 4분 5열로 찢어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 통합진보당 사태 때 야당들이 오히려 등을 돌려버리는 바람에 같은 종북 딱지를 붙기 싫어서 상당히 애매한 지금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좀 새누리당과 경쟁되는 지역구에서는 뭐 억지로 이렇게 통합하거나 뭐 이런 것은 안 한다 하더라도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양보해 주시는 그런 좀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제발 그 뭐 출신 지역 또는 뭐 가까우니까 우리 동네 뭐 대통령한테서 돈을 얻어다가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혹시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조 교수님은 표 교수님이 말씀하시 않은 범위에서 더 덧붙이고 싶은 이번 일단 지방선거 뭐 분위기에 대해서.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한국 사회 민주화 이후에 보수 대연합은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보가 분열되어 있죠. 어쨌든 연합 정치를 잘 해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1대1 구도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유권자들이 속 시원하게 좀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자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기우지만 기우가 아니었던 걸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 선배들 얘기했으니까 니들 얘기 물어볼게. 젊은 친구들 이렇게 대자보 붙이고 이렇게 촛불 들고 이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친구도 있고 안 가입하기도 하고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뭐 자기 일을 찾기도 하는데, 자, 이 주현우가 던졌던 그 물꼬가 아직도 여파가 대단하고 청소년들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책임 있는 사람이 됐고 강훈구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끝으로 우리 초중고 후배들, 또 대학생, 일자리를 준비하는 청년들,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주현우 학생이 대자보에서 못다한 말 중에서 혹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분들이라기보단 세상에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보를 썼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녕치 못하면 내 손으로 뭔가를 해내가야 된다. 그게 목소리가 됐으면 자보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행동이 될 것이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만들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 달라지는 건 달력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흥구야. 네. 뭐 저는 이렇게 말 너무 잘해가지고 부담되는데. 저는 아까 정치 얘기 물어보시고 일상 얘기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저 정외과거든요. 그래서 정치 외면학과 아닌가요? 정외과가? 아니. 아, 미안. 이거 잘 때 웃겨,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저도 좀 되게 정치적인 사람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계속 국정원 선거 개입 얘기도 해주셨고 특검 얘기도 해주셨고 지방선거 얘기도 해주셨는데 국정원 선거 개입이 실체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걸 모르시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이번에 그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자꾸 터져 나왔을 때 시민들이 모였던 것보다 철도 파업에 사람들이 더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이거 부정 개입하는 거 사실 다 나 알고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분노하냐면 물론 해고는 아니지만 그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고 5천 명이 잘리고 막 2천 명이 더 잘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을 수 없다. 나도 이제 어떻게든 노동자가 될 건데 나도 지금 그거 노동자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에 좀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 저희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라고 일컬어지는 학교잖아요. 근데 이번에 취직 시장에서 1차 서류는 저희 학교 학생들은 다 통과되는 그런 전형이었는데 1차 서류에도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게 반증하는 건 뭐냐. 이제 취직 잘하려고 명문대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재수 삼수 해가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와서도 스펙 쌓으려고 계속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경쟁을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이거죠. 이제는 진짜 내가 먹고 살 길이 진짜 막막해지고, 솔직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청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할까. 그 개인적인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전체 판이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길을 쓰고 해도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새어나온 목소리가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철도 파업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한 이유가 일상적이기도 한데 저는 지난 겨울에 최대 유언비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할 마음도 없으면서 표를 얻으려고 한 3가지 말이 있죠. 경제 민주화 꼭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꼭 하겠습니다. 복지 꼭 실천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공약은 다 뺐습니다. 요 말 할 줄 알았는데 공약을 씹으니까 열받고 사기당한 게 너무 분통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로 공감들 하시네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 두 분하고 학생 두 분 가운데 여쭙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면 크로스 토크로 잠깐 시간 한번 주고 싶은데 우리 학생이나 우리 또 교수님께 없으면 빨리 넘어가고요. 네.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한결에 죄와벌 연재하신 거 밤에 읽으면 진짜 잠도 안 오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항상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고맙습니다. 영광이고 우리 사실 잠깐만 있어봐. 우리 추울까봐 내게 꿀차를 선물해 주신 우리 정상적인 아주머니 국민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나눌게요. 말씀하세요. 네. 네, 사실 이제 그 표창 교수님께서 항상 보수주의자라고 원칙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외치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어떤 이미 제도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거리에 나가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표창 교수님 사실 저희를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눌러주신 것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도를 넘어선 저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보수주의자라고 해서 언제나 반드시 제도 안에 머물러라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지키는 거죠. 우리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와 체제를 지키는 건데요. 우리 헌법은 다 아시지만 전문에 3.1운동과 임시정부 4.19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제도가 잘못되면 지도자가 법을 어기면 국민들 주인들이 나서서 끌어내리도록 하는 게 우리 헌법이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철저한 보수주의자라서 철저하게 우리 헌법 정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운 게 뭡니까? 배운 게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걸 따라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녕들 하십니까? 학생들 나왔을 때 저는 너무나 고마웠고요. 그 틀을 깰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눈앞에 있는 분명히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시험 망쳤다고 했는데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예, 제가 그 교수직을 던진 것보다는 쉽지만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또 뒤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있어서 하실 말씀은 다 하셨을 걸로 믿고 나머지는 또 우리 SNS를 통해서 또 대장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연 학생부터 우리 시민들께 올해 첫 주말을 맞아서 우리 가보년 정말로 말이 되는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의 인사 말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국민들께 끝으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좋아요나 공유하기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서 1000만이 영화를 보면 영화사는 대박이 나겠지만 1000만이 뛰어나오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 가지 저는 항상 어느 자리가 됐든지 발언하는 자리에서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인공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강훈구 학생. 예.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저를 보러 나오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야유잖아, 야유. 네, 저는 일단 제가 쓴 대자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뭐 진보적 시사 주간지를 구독하고 그다음에 야당을 찍고 대통령이 멍청하다고 맨날 친구들이랑 낄낄거리면서 제가 스스로 진보적이고 개념대 학생이라고 맨날 자위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보고 그다음에 또 안녕들 하십니까 운동을 하면서 그걸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겠다 저는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키보드 위에서 좀 위안하지 말고 같이 거리에 나와서 이야기 나눠보고 뭐가 안녕하지 않은지 그러면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서로 실망하지 말고 아프지 않은 청춘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201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아픔도 있지만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즐거운 우리 청춘들을 만들도록 우리 선배들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 교수님. 예,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문장 중에요. 미국 독립선언서의 내에 있는 문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10만이 뺏어갈 수 있는 자유와 생명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의에 기반해서 정부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러분들의 동의에 기반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정부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10사람이 한 사람이 10걸음을 가기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봐도 섹시하고 잘생긴 우리 표창 교수님. 여러분, 저는 고맙습니다라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사실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난 이제 죽었구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껴안아 주셨고 같이 해주셨고 그래서 철도 파업일 때도 저도 같이 해드렸고요. 또 촛불 집회에 모여주셨기 때문에 권은희 과장이나 윤석열 검사나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결국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교수, 저 위에 정치, 군 장성, 고위경찰관부 한다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은 여기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 나오신 우리 시대의 멘토 표창 교수님, 조성대 교수님, 그리고 우리 후배 제자되는 주현우 학생, 강훈구 학생, 그리고 네 분이 아니라 아마 5천만 중에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3천만 명이 넘을 우리 시대에 이 행동하는 양심들, 힘들고 외로울 때 국민 여러분들이 꼭 변호인이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네 분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함께하겠다는 동지애를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외롭지 않게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창 교수님, 조성대 교수님, 강훈구 학생, 주현 학생 감사합니다.